저희 어제까지 그 와인 데이터셋을 가지고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하실 때에는 우선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을 일단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먼저 나누세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고 테스트셋은 프로젝트의 마지막까지 절대 어떤 모델에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테스트셋의 그 용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찾은 최선의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 있을 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전부 끝난 그런 그 모델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상값을 주기 위한 용도로만 남겨두셔야 돼요. 음. 분류 문제면은 정확도일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 문제인 경우에는 MSE나 혹은 R2 스퀘어 결정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델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 셋을 따로 남겨두는 거고요. 절대로 모델을 훈련시킬 때나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려면 훈련셋과 테스트셋 점수들을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럴 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나눈 훈련셋을 엑스트레인 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처음에 나눈 그 훈련셋을 다시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훈련에 사용되어지는 그 데이터가 줄어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자면 전체 세트가 전체 세트가 뭐 천 개가 있었어요. 천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0개는 테스트로 띄어놨어요. 그럼 여기 900개가 있겠죠, 샘플이. 그 900개를 다시 또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900개의 샘플을 또 일정 부분을 띄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800개랑 그 다음에 100개로. 이렇게 하면 그 훈련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900개보다도 더 적어진 800개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훈련하는 그런 훈련 세트가 적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80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셋으로는 이 훈련 세트에서 떼어놓은 검증 셋으로 검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각, 뭐,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에 맥스 뎁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맥스 뎁스 2일 때 성능이 좋을까, 뎁스가 3일 때 성능이 좋을까, 이런 거를 평가를 내릴 때에도 여기 있는 검증 셋의 점수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검증 셋의 점수가 좋은 그런 맥스 뎁스를 찾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는 절대로 테스트 셋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어,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훈련셋 점수도 좀 안 좋을 수 있고 검증셋 점수도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교차 검증은요. 뭐 nfold, cross valid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fold는 n번 접었다는 얘기예요. 훈련 셋을 n번 접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구분을 해놨죠. 전체 샘플을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럼 여기 훈련 세트가 있겠죠. 훈련 세트가 있을 거고 이 훈련 세트를 뭐 예를 들어서 5폴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5개로 나눠서요. 5개로 나눠서 하나는 검증 용도로 남겨두고요.
여기 4개를 훈련시켜서 이 검증셋의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검증셋의 점수가 스코어 1번이 나오겠죠. 인덱스 0이라고 할까요? 어, 스코어 0이 나오겠죠. 그죠? 음. 그런 과정을 5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를 검증셋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개를 훈련셋으로 사용해서 여기 4개를 훈련시키고 얘를 검증셋으로 사용해서 거기에서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세 번째를 검증으로 사용하고 다른 4개, 이쪽에 있는 2개랑 이쪽에 있는 2개를 사용해서 훈련을 시키고요. 훈련을 시키고 얘를 검증셋으로 사용해서 테스트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테스트 점수가 5개가 나오겠죠. 그 테스트 점수 5개를 평균 낸 값으로 그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N개의 훈련셋 점수와 N개의 검증셋 점수를 평균을 내서 이 N개의 검증셋 점수 평균을 우리는 그 테스트 점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은 모델을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코드로 직접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만드실 필요는 없고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크로스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는요. 우리가 훈련시킬 모델하고요. 훈련시킬 모델, 그 다음에 훈련셋, 훈련 레이블, 그리고 몇 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할 것인지 요 3개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어떤 머신러닝 모델로 어떤 훈련셋과 어떤 레이블을 지도학습 방법으로 몇 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할 거냐.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리턴 값이 있고요. 그 리턴 값은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고 이 딕셔너리에는 훈련할 때 5번 훈련을 시키잖아요. 5번 훈련할 때 걸린 시간, 그 다음에 5번 성능 평가를 할 때 점수를 계산할 때 걸린 시간, 그리고 테스트 점수, 테스트 스코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테스트 스코어는 훈련셋에서 훈련셋에서 떼어낸 검증셋으로 측정한 점수를 테스트 스코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차 검증에서는. 그래서 5개의 검증셋의 점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점수를 평균 내면, 이런 그 이런 머신러닝 모델은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정도의 뭐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이용하는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방법이 그리드 설치 교차 검증이에요.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격자란 얘기고요. 격자를 검색한다는 뜻이죠. 이 격자를 검색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검색하면서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검사하면서 교차 검증을 수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아니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죠.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파람 딕셔너리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스 뎁스는 2부터 20까지 테스트를 하겠다. 민 샘플즈 스플릿은 2부터 100까지 2씩 증가하는 숫자로 검사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딕셔너리로 만드시면 돼요.
딕셔너리로 만드실 때, 딕셔너리로 만드실 때, 이 키값은 무엇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클래스의 파라미터 이름을 쓰시면 돼요. 파라미터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설정하는 값들은 여러 가지 조합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배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배열로. 그래서 여기서는 맥스 뎁스가 2부터 20까지니까 19개의 맥스 뎁스를 조사하겠다는 얘기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부터 100까지가 되겠죠. 근데 2씩 증가하니까 98, 49개가 되겠죠. 49개. 그래서 이런 조합의 파라미터들, 이만큼 개수의 파라미터들을 교차 검증으로, 교차 검증으로 그 점수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드 서치 CV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서치 CV는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시고요. 객체를 생성하실 때 그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머신러닝 모델, 그 다음에 파람 그리드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이 딕셔너리, 파라미터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딕셔너리를 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드 설치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그리드 설치 객체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주시는 거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줘서 그리드 설치를 훈련시키게 되면 그리드 설치에서 베스트 스코어도 찾을 수 있고 베스트 파람도 찾을 수 있고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찾은 베스트 파라미터는 맥스 뎁스가 7일 때 디스전트리에서 맥스 뎁스가 7일 때 그리고 민 샘플즈 스플릿은 84일 때가 테스트 스코어가 즉 검증 셋에서의 점수가 0.867로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0.867이라고 하는 숫자도요. 이거 평균 값입니다. 왜 평균 값이냐면 여기 있는 훈련셋을 5개로 나눴겠죠. 5개로 나눠서 여기 검증셋에 대한 점수, 여기 검증셋에 대한 점수, 여기 검증셋에 대한 점수 이렇게 검증셋이 5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5개의 검증셋에 대해서 평균을 낸 것들 중에서 최대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뎁스 그다음에 샘플 뎁스가 2일 때 샘플 2일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평가 점수 5개가 나오겠죠. 그 5개의 점수를 다 계산을 평균을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뎁스가 2일 때 민 샘플즈 스플릿을 4로 바꾸겠죠. 그럼 여기서도 5번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5번 교차 검증을 하면 테스트 점수가 5개가 나오죠. 그 5개를 또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들을 다 검사해서 이 평균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찾은 게 0.867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0.867이 나온 파라미터의 조합을 보면 그게 뎁스가 7이고 민 샘플즈 스플릿이 84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그리드 설치 CV입니다. 그리드 설치 CV이고요. 그리드 설치 교차 검증을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합을 해보잖아요. 조합을 해보시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조합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교차 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는 트릭들 중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맥스 뎁스를 이렇게 연속된 숫자로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맥스 뎁스를 뭐 5개, 10개, 20개, 30개, 뭐, 뭐 갑자기 50개, 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몇 개만 하고요. 민 샘플즈 스플릿도 마찬가지로 민 샘플 스플릿도 뭐 2개, 50개,
100개, 150개.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만 해가지고 그리드 서치를 한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빠르겠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최상의 조합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뎁스는 5이고 그 다음에 미인 샘플 스플릿은 100일 때가 최고의 점수를 준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베스트 파람들을 찾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요 주변에서 요 주변에서 값들을 조금 세밀하게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그리드 서치를 하시는 거예요. 어, 뎁스가 5일 때가 가장 좋은 점수다라고 하는 거를 찾았으니까, 그러면 5 주변으로, 뭐, 예를 들자면, 뭐, 3부터 시작해서, 뭐, 10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요 주변으로, 이때는 연속된 숫자로 만드는 거죠. 이때는 연속된 숫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mean samples split이 100이라고 하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뭐 한 80에서부터 한 120까지 아까 조사되지 않았던 그 범위 안인 숫자들을 또 좁혀가지고 그리드 서치를 또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파라미터들의 범위를 처음에는 크게 잡았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어떤 파라미터가 가장 좋은 파라미터일까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드 설치를 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설치도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합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합들을 비교를 해보는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랜덤 랜덤 설치, 랜덤 설치, 크로스 밸리데이션. 랜덤하게 찾아보겠다는 뜻이잖아요. 랜덤하게 검색하겠다. 파라미터들을 검색하겠다는 뜻이에요. 랜덤하게 파라미터들을 검색하겠다. 교차 검증으로. 이런 뜻입니다.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좀 정리를 좀 하면은요. 그리드 설치 교차 검증은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죠? 직접, 음, 무슨 타입으로 만드냐면 딕트 타입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서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거예요.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합들을 직접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조합이 최상의 조합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띄엄띄엄 크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리드 설치를 하면서 어떤 최상의 파라미터 주변으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그리드 설치를 하면서 그 최상의 주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점 좁혀나가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 난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교차 검증이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직접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서 어, 교차 검증을 수행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면 난수로 만드는 거죠. 랜덤 설치 교차 검증은 파라미터들의 우리가 튜닝해야 될 파라미터들이 있죠.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난수로 난수로 만들 수 있, 만들 수 있도록 확률 분포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 돼요.
확률 분포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음, 수행하는 객체가 파라미터들을 그 파라미터들을 특정 확, 확률 분포를 따르는 난수로 생성해서 교차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좀 어려운가요? 제가 좀 그리드 설치에서는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우리가 직접 딕트로 만들었지만 랜덤 설치에서는 랜더마이즈 설치에서는 그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파라미터들을 난수로 만들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난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제공해 주면 돼요. 확률 분포를 제공해 주면 되고, 그러면 그 교차 검증에서 이 확률 분포를 따르는 난수를 만들게 되고요. 그 난수들로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만들어서 교차 검증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를 보면서. 이 확률 분포를 만드실 때에는 사이파이라고 하는 패키지의 어, 그 확률 분포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 사이파이 패키지의 확률 분포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이파이라고 하는 패키지도요, 콜앱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임포트만 하시면 돼요. 우리 파일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임포트하는 부분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임포트 사이파이, 사이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 실행하시기 전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드 서치 CV가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사용할 거는 뭐냐면 randomized search CV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예요. randomized search CV. 이게 사이파이의 확률 분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 랜덤하게 임의로 난수를 만들어서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난수로 만들어서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런 클래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추가가 됐죠. 사이파이 추가가 됐고요. 랜더마이즈 서치 CV 요거 추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올게요. 정수 제너레이터라는 의미로 int ge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nt gen이라고 하고요. 사이파이 모듈 우리 임포트 했잖아요. 사이파이 모듈에는요. 스태츠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어요. 스태츠라고 하는 서브 모델에 보시면 round 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두 개를 줄게요. 자, 이거는 뭘 만든 거냐 하면 0을 포함하고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요 괄호의 의미 설명드렸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범위의 그 정수들을 균등 분포로 만들어 주는 확률 분포 액체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난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얘가 난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인트젠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 인트젠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보시면요. 사이파이, 스태츠, 무슨 무슨 모듈에, 뭐, RV는 랜덤 밸류라는 뜻일 거예요. RV, discrete, frozen,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디 어디에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intge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수들은 아니에요. 난수들은 아니고요. 난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난수 발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수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난수 발생기. 이 난수 발생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만드시면 돼요. 리턴 값을 넘버스라고 할게요. int, intgen, intgen,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할게요. 10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스를 출력을 해보세요. 아, 잠깐만요. 호출. 죄송해요. 이거는 난수 발생기이고요. 난수 발생기고 여기서 점 하시면 메서드 이름이 보일 거예요. RVS. RVS가 random values란 뜻이에요. random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몇 개가 만들어졌냐면 10개가 만들어졌어요. 10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숫자들을 보시면 전부 다 무슨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 0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사실 우리 이렇게 0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난수로 10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때에는 넘파이 이용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넘파이에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랜덤 안에 란드 인트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0부터 10보다 작은 사이즈는 10개. 이렇게 하면 숫자 10개짜리 배열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을 괜히 어렵게 만든 거예요. 괜히 어렵게 만든 거죠. 음. 난수 발생기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들어서 그 난수 발생기가 난수를 10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난수 발생기로 난수를 몇 개 만들어라? 10개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개수예요.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개수예요. 개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균등분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균등분포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숫자들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숫자들은 0부터 9까지가 있죠. 맞아요? 숫자 균등분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면 0이 나올 확률 10분의 1, 1이 나올 확률 10분의 1, 2가 나올 확률 10분의 1. 그럼 10개를 만들면 0부터 9까지 한 번씩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죠. 뭐 8이 2번 나오기도 하고 7도 2번 나오고 6도 2번 나오고 그랬죠. 그죠? 음. 어, 그 넘파이의 유니크 함수를 보시면은요. 넘버스 그 유니크한 값들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넘버스에 8, 9, 8, 5, 7, 2, 7, 6, 6, 2 이렇게 있으니까 2, 5, 6, 7, 8, 9 이거 유니크한 값들이죠. 유니크 함수에 또 아규먼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아규먼트가 뭐가 있냐면 return coun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return counts. 이게 개수를 알려주세요. 개수를 알려주세요. 이게 기본값이 false인데 이거를 추루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2가 2번 나왔고
네, 요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넘버스라고 하는 배열 안에는 2가 두 번, 5는 한 번, 6은 두 번, 7 두 번, 8 두 번, 9 한 번 이렇게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유니크한 값들이고요. 뒤쪽에 있는 배열은 개수예요. 개수. 자,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균등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균등분포에 대해서. 원래 균등분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하다. 근데 난수잖아요. 난수잖아요. 원래는 모든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어야 돼요. 10분의 1이어야 돼요. 10분의 1이어야 되지만 난수로 만들다 보면 어떤 거는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난수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개수는 비율이 비슷해져 가겠죠. 그게 균등분포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넘버스를 다시 만들어 볼까요? 넘버스를 int, int gen, 어, 난수 발생기, 정수 발생기란 뜻이에요. RVS, 이번에는 100개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범위가 요런 범위예요. 인트젠을 생성할 때 난수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난수 발생기로 0부터 10보다는 작은 범위의 난수 100개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출력하면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숫자들 8, 4, 4, 8, 9, 0, 5, 8, 1 이렇게 나온 거죠.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거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시드를 동일하게 맞추지 않았죠. 시드를 동일하게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난수들의 순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유니크 한번 써볼게요. numpy.unique numbers 그 다음에 return count까지 return count true. 자, 이렇게 하니까요. 숫자를 100개를 만들자라고 하니까 숫자를 처음에 10개만 만들자라고 하니까 0부터 9까지 모든 숫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100개를 만들자라고 했더니 0, 1, 2, 3, 4, 5, 6, 7, 8, 9, 0부터 9까지가 한 번씩은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개수 한번 볼까요? 0은 7개, 1, 7개, 2는 12개, 3, 7개, 뭐 4는 뭐 14개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비율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비율이 비슷해져 가고 있죠. 아닌가요? 만약에 1000개를 만든다 그러면 1000개짜리 만들어 볼까요? 넘버스를 int generator RVS random values란 뜻이에요. 함수 이름이 random values 1000개를 만들게요. 1000개. 자, 여기에 유니크한 값들 찍어 볼게요. numpy.unique numbers 그리고 return count를 true로. 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0부터 9까지 모든 숫자들이 한 번씩 다 나왔고요. 0은 112번, 1은 82번, 2는 106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숫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게 점점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 뭐에 가까워진다? 전부 다 10분의 1에 가까워질 거다 이거. 이게 균등분포예요. 균등분포. 균등분포의 개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만들어내는 난수가 적으면 그게 꼭 정확하게 확률이 10분의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100개를 만들고 1000개를 만들고 10,000개를 만들고 10만 개를 만들고 이러면 점점 그 확률이 10분의 1에 가까워진다. 이게 균등분포의 개념인 거예요. 음.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둘 다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동전을 한 두 번 던지면 두 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실제 실험에서는. 그죠? 근데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한 번 반복했을 때란 얘기잖아요. 그죠? 무한 번 반복하게 되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음,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균등분포도 마찬가지. 네. 균등분포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정수의 난수 발생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사이파이, 스태츠, 란드 인트.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난수를 직접 만들어서 주는 거는 뭐냐면 그건 그리드 설치예요. 넘파이의 그 랜덤 모듈을 이용해서 난수를 10개를 우리가 직접 만들잖아요. 그건 배열이잖아요. 딱 10개라고 딱 숫자가 지정되어져 있는 배열이잖아요. 그거는 그리드 설치에다 넣는 거예요. 랜더마이즈 그리드 설치는 우리가 직접 난수들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난수를 만들 수 있는 난수 발생기만 제공을 해주면 교차 검증이 난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직접 난수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이파이 패키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사이파이의 난수 발생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정수였었고요. 정수였었고 난수 발생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numgen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제너레이터란 뜻이고요. 사이파이 모듈 이름은 똑같아요. 스태츠. 스태츠라고 하는 모듈 이름은 통계란 뜻이에요. 통계. 통계에서 뭐 균등분포, 정규분포 뭐 이런 분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이파이 안에 스태츠라고 하는 통계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유니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유니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0, 1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떤 난수 발생기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이게 이 아규먼트의 의미예요. 아규먼트의 의미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에 이거는 실수예요. 실수들을 균등 분포로 이름 자체가 유니폼이잖아요. 균등 분포로 어, 만들어주는 난수 발생기예요. 얘를 이용하실 때도 RVS라고 하시면 되고요. 사이즈만 주시면 돼요. 사이즈 몇 개냐? 뭐 예를 들어서 10개 이렇게 하시게 되면 10개 숫자들을 만들어 주죠. 0.7, 0.7, 0.9, 0.8, 0.9, 0.4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균일한 분포로 그러니까 어, 이 분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분포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에 있는 10분의 1이겠다. 1.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확률입니다. 확률.
0.0이 나올 확률도, 0.1이 나올 확률도, 0.2가 나올 확률도, 0.3이 나올 확률도. 그런 확률들이 전부 다 똑같은 그런 분포를 균등 분포, 유니폼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그 난수 발생기를 어, 여기까지는 난수 발생기를 만들기만 한 거고요. 그 난수 발생기에서 난수를 생성하는 거는 RVS예요. RVS. 이게 생성해주는. 다른 분포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정규 분포 뭐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뭐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 얼마를 따르는 정규 분포로 난수들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포를 난수 발생기를 randomized search CV라고 하는 거에 제공을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난수 발생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는 randomized search CV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 15분 쉬어도 하도록 할게요.